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강보합으로 끝났습니다. 어제는 시장이 약보합으로 끝나더니 오늘 이렇게 강보합으로 끝났습니다. 시장이 보합 상태로 흘러간다는 것은 이 주식시장의 재료가 소멸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특별한 재료가 없기 때문에 시장이 쭉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자, 시장은 코스피가 0.16% 올랐고 코스닥은 0.02% 상승 마감했습니다. 시장 수급도 그렇게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장의 수급을 좀 더 깊게 들여다보면 상당히 좋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별로 매매를 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업종별로 들여다보면 많은 업종 이렇게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력들이 이렇게 특히 외국인들이 매집하는 이런 종목들 있죠.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됩니다. 또 그리고 시장이 이렇게 특별한 재료 없이를 흘러갈 때는 테마주들이 급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쭉 지켜보시다 보면은 갑작스럽게 상한가 가거나 급등하는 종목들이 요즘 시장에 자주 보일 겁니다. 그런데 지난 카페에서 수도 없이 말씀드렸지만은 테마가 형성이 될 때는 그쪽으로 과도하게 돈이 몰린다는 겁니다. 돈이 몰리기 때문에 그 시장에서 평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게 지금 평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절대로 추격 매수하면 안 됩니다. 마침 내가 그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자신이 참고하는 지표들 있잖아요. 또 아니면 이런 프로그램 쓰고 있다 그러면은 변곡점 지표 같은 거 참고를 해서 매도 시기를 갖다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고, 내가 좀 장기를 보유한다고 생각을 하고 오래 들고 갈 생각을 했는데 갑작스럽게 이유도 없이 테마가 걸렸는지 급등한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좀 팔고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들어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재료가 지금 좀 소멸되어 있는 상태라서 테마가 기승을 하는데 절대로 추격 매수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장에 특별한 재료는 없지만 재밌는 뉴스 거리는 있습니다. 달러 패권에 대한 이야기인데 지금 달러 패권 지금 계속 갈 수 없다, 이런 이야기 논의들이 있습니다. 하나의 어떤 시장에다가 화두를 던진 건데 저도 달러는 오래가지 못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달러가 그동안 너무나 많이 풀렸습니다. 지금 2008년도 금융위기 때 그리고 코로나 때 엄청 풀었고 최근에는 또 이렇게 다시 풀리고 있죠. 한번 푼 돈은 회수하기가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달러가 너무나 많이 풀렸기 때문에 달러 가치가 예전만 못하죠. 그런데 그동안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서 달러를 계속 쓴 경향이 있는데 지금은 달러 이외의 대체제가 좀 있습니다. 유럽연합도 있고요. 또 이래 패권 국가가 되려면 그만한 경제적이 돼야 되는데 지금 중국, 위안화도 조금씩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미국이 전 세계 다른 나라 금융 제재를 하잖아요. 전쟁 때문에 러시아도 제재하는데 그 제재 수단으로 달러가 활용이 되기 때문에 제재를 받는 입장에서는 달러 이외의 다른 어떤 대체 수단을 찾아봐야 되겠죠. 그런 여러 가지 어떤 복합 요인들로 인해서 달러의 위상이 예전만 못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19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전 세계 기축 통화는 영국 위안화였습니다. 영국의 파운드화였습니다. 그러다가 전쟁이 터지고 전쟁 때문에 사람들이 각 국가들이 돈을 많이 풀었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전쟁에서 좀 떨어져 있는 지역이고 유럽에서 이쪽에서 전쟁이 나다 보니까 미국으로 돈이 이렇게 많이 흘러 들어갔습니다. 이때 금도 엄청나게 많이 흘러 들어갔죠. 그 과정에 이제 돈의 가치가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이 전쟁 때문에 돈의 가치가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1945년도가 되어서 이제 미국이 이제 달러가 기축통화가 됐어요. 그때 1달러하고 금하고 이렇게 연동이 되어서 교환을 해줬죠. 그러다가 올해는 못 갔습니다. 1971년도 돼가지고 8월 31일인데 그때 이제 금퇴안이 폐지가 되고 이제 금과 달러가 분리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달러가 이렇게 이제 종이 쪼가리가 점점 계속 종이 쪼가리화 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전 세계 어느 역사를 본다 하더라도 돈이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가치를 유지한 적은 별로 없었습니다. 또 그리고 특히 전쟁이나
전쟁이나 요 최근에는 꼭 전쟁이 아니더라도 이래 금융 위기나 이래 재난으로 인해서 돈을 갖다가 많이 풀거나 아니면은 그 국가의 위상이 예전만 못해진다 그러면은 그 돈의 가치도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살아오는 기간 동안에는 뭐 달러가 이렇게 막강한 지위를 차지했습니다만은 앞으로도 뭐 영원히 그렇게 되지 않는다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아마 우리 살아 생전에 우리는 달러가 망하는 걸 갖다가 보고 죽을 것 같고, 우리 자녀 세대들은 달러가 망하고 뭐 돈의 혼란한 시기를 갖다가 거치면서 살아가지 않을까 싶어요. 또 그리고 달러가 또 뭐 여러 가지 뭐 요인들이 있지만 위상을 잃어가는 데 있어서 또 큰 역할을 자우한 게 사우디인데, 예전에도 이 말씀 드렸죠. 사우디 최대 고객은 지금 요 파란색이 중국이고 요렇게 색깔이 다른 게 미국입니다. 최대 고객은 예전에는 중국 부상하기 이전에는 미국이 사우디의 최대 고객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미국은 자국에서도 지금 시엘 가스를 해서 석유가 많이 생산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중국이 최대 고객으로 이렇게 올라섬으로 인해서, 예전에는 석유를 살려고 그러면 달러 들고 가야 되는데 이제 위안화 들고 가도 석유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달러의 위상은 점점 못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자꾸 이렇게 정의화 되어 가는데, 여러분들은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때 지금 당장은 안 해요. 당장은 아니지만 금을 갖다가 아니면 은을 갖다가 꼭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 추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그리고 금 가격, 은 가격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죠. 지금은 전 세계 경기가 이렇게 안 좋아지고 그 가운데 돈이 갈 데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주식시장은 오른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렇게 지나서 금 가격도 오르고 뭐도 오르고 하는 시기가 분명히 올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말씀드렸는데 금 가격도 많이 오르겠지만 금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사람들이 평상시에는 그냥 금도 포트폴리오에 넣어놨다가 돈의 가치가 급격하게 떨어질 때, 그러니까 경기 상황이 좋지 않으면 금 가격이 떨어집니다. 가다가 금 가격이 먼저 쑥 떨어져요. 그때는 어떤 일이냐면은 금의 가치가 없어서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서 금부터 내놔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쑥 올라갑니다. 그 과정이 있을 거예요. 하여튼 뭐 지금은 금 가격, 은 가격이 쌉니다. 그리고 금보다는 은이 더 훨씬 더 쌉니다. 예전에 뭐 말씀드렸죠. 애덤 스미스가 살았던 시절, 그 시절만 하더라도 금과 은의 교환 비율이 1대 15였습니다. 지금은 1대 70, 80입니다. 1대 70, 80. 그러니까 은 가격이 금에 비해서 훨씬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차라리 금보다는 은이 훨씬 더 좋습니다. 지금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살아갈 시기, 정말로 급변하는 시기가 될 겁니다. 또 만약에 그 과정에 중국하고 미국하고 만에 하나 뭐 군사적 대치, 뭐 아니면 전쟁까지도 하게 된다 그러면은 순식간에 미국은 끝날 겁니다. 중국하고 붙는 순간 미국도 물자 조달을 위해서 돈을 더 찍어낼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은 예전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전을 거치면서 영국의 판도화가 이렇게 급격하게 몰락한 것처럼 미국도 이제 그렇게 몰락의 길을 걸을 수가 있겠지요. 세상은 영원한 게 없습니다. 그 과정에 우리는 뭐 다른 거 없어요. 뭐 어려움 없이 살아남고 뭐 평상시처럼 이렇게 살라 그러면은 세상 흘러가는 것을 잘 보고서 돈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지금은 주식을 계속 사야 될 때이죠. 자, 시장 수급을 보면 세력들이, 특히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했습니다. 보면은 이런 종목들 매수를 했어요. 이런 종목도 매수했고, 이 플래너를 통해서 좀 살펴보면 이 중에서 요 아래쪽에 있는 이런 종목들 있죠.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관심을 가져봐야 됩니다. 또 그리고 어제 나왔던 종목들 있죠. 어제 나왔던 종목들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됩니다. 이런 종목들은 다 연구해 봐야 돼요. 그리고 변곡점 지표를 통해서 살펴보면은 그 휴맥스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서 뭐 예전에 비하면 오른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올라서 조심해야 되고, 이건 아직 더 갈 수 있습니다. 단기 투자 병행 가능한 그런 종목이고, 나머지 종목들은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되겠죠. 하여튼 뭐 잘 나가다가 주식시장에 좀 재료 소멸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고, 지금은 테마주들이 막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이래 흐름을 잘 이해를 하고 잘 따라가야 되고, 또 그리고 최근 이틀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뭐 가까운 사람들과의 돈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카페에 좀 했습니다. 우리가 투자로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또 개인적으로 아무리 돈을 관리 잘 한다 하더라도 마음이 약해져서 한순간에 내가 힘들게 모았던 걸 갖다가 빌려주거나 뭐 그렇게 되었을 때 돈은 한번 빌려주면은 받기 힘들다는 사실 꼭 기억하고 계시고, 또 우리가 돈을 갚는다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돈 갚은 적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이 집을 샀죠. 이 집 빚내서 샀다 아닙니까? 그러면은 내가 이 집을 팔고 나가면 돈을 갚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이 집을 갖다가 팔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빚내서 이 집을 삽니다. 그리고 내 빚을 그 사람이 떠안은 거예요. 그리고 그럼 내가 그 돈 가지고 또 다른 빚내서 이렇게 삽니다. 그럼 내가 이 집을 팔고서 그 현금을 가지고 내가 쓰겠다고 하면 별로 쓸 게 없어요. 집이 10억인데 그러면 내가 10억을 팔면 10억이 돼. 다 내 수중에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될지 몰라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10억이면 예를 들어서 좀 대출을 작게 내서 5억을 갖다가 대출 내고, 그럼 5억은 대출금 갚죠. 그럼 5억이 남아 있어요. 그럼 이 5억에서 또 이렇게 세금 내고 뭐 내고 하면은 실제 남는 거는 2억도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억이 내가 어제까지만 해도 10억의 자산가였는데 10억의 자산가였는데 당장 딱 다 정리하고 나서 세금 내고 다 하다 보니까 진짜 손에 쥐고 있는 것은 뭐 1억 얼마밖에 안 된다, 2억도 안 된다 이럴 수가 있어요. 뭐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10억이었는데 오늘은 내 손에 실제는 이 빚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평상시에는 빚 생각 잘 안 합니다. 근데 갑자기 가난해진 것 같고 막 그래요. 또 남들은 또 10억짜리 집이 있으면 아니면 더 큰 자산이 있으면은 부자인 줄 알고 돈 좀 빌려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실제 까놓고 보면 돈이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 이렇게 빚이고 다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힘들고 우리가 돈을 벌게 되면은 그 돈을 갖다가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순간에 이렇게 뭐 1억 남았다. 그럼 이거 아니면은 뭐 이 집을 갖다가 단순 보증선대 쓴다거나 아니면 이걸 갖다가 내가 빌려주게 하면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 돈을 갖다가 이렇게 빌려도 갚기가 힘듭니다. 그건 그 사람이 힘든 게 아니라 원래 구조가 그렇습니다. 원래 구조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현금 관리 잘 하시고, 또 그리고 이렇게 투자에 있어서 좋은 기회가 올 때는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됩니다. 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봐드리는 이렇게 시향은 개별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런 이야기보다는 주로 이 전반적인 큰 거시적인 측면에서 많이 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거시적인 안목, 우리가 볼 때 전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돈이 어떻게 흘러가고 이게 별로 안 중요하지 않을까? 이거하고 내하고 직접 뭐 어떤 종목하고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큰 흐름 속에 이 작은 흐름들이 따라서 이래 가는 거지, 이 거시적인 이 측면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경제 공부할 때 어떤 사람들은 뭐 주식 투자 공부하면은 각 개별 종목만 공부하면 된다. 그 나머지 아무 의미가 없다.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만 잘 안다, 알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절대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이 종목도 이 우리 경제 활동 여러 가지 하는 데 있어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 부분이 전체적인 흐름을 따라가게 돼 있다고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이 종목이 어디에 섞여 가지고 있는가, 내 많은 이렇게 시장에서 많이 돌아가는 여러 어떤 상황들 중에서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 섹터가 어디인가, 그래서 이 전체 커널을 어려가는 데 있어서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 아니면 업종이 어느 쪽으로 따라가고 있는가, 이거는 그 차후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뭐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아도 주식 투자 좀 잘하려고 하면은 역사 공부도 좀 많이 하는 게 좋고요. 역사. 또 그리고 정치 공부도 좀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치와 경제와 역사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똘똘말이 묶어서 한테 갑니다. 따라서 간다 이 말이에요. 정치가 따로 있고 경제가 따로 있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달리 표현해야 될 뿐이지 큰 흐름을 보면은 전부 다 같은 방향으로 다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흐름에 대해서 이제 처음에는 보기 어렵고 참 그렇지만은 자꾸 이렇게 접하고 또 그 누적의 힘이라는 게 굉장합니다. 관심을 가지고 자꾸 쳐다보다 보면 하루는 별 뭐 반응이 없을 것 같아도 시간이 오래 좀 지나고 나면은 박사가 됩니다.
여러분들 이 가치투자연구원에 오래 계셨잖아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도 아마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경제에 대한 이해도와 일반 사람들, 그냥 우리가 뭐 평범한 길 가는 뭐 사람들, 아니면 평범한 가족들, 평범한 친구들, 사람들이 경제에 대한 별 관심이 없고 투자에 대한 별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경제에 대한 이해도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밖에 나가면 이 사람들하고 대화하기 힘들 거예요. 왜 대화하기 힘드냐면 재미도 없을 뿐더러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들을 해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어디 나와서 이야기할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것만큼 다른 사람들도 그 정도 알고 있다 그러면 이 정보 비대칭이 끼어집니다. 이 정보가 비대칭하기 때문에 돈을 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훨씬 더 유리한 측면에서 이렇게 자리할 수 있는 거지. 다른 사람들이 뭐 여러분들 수준으로 올라온다 그러면은 아마 이제 돈 벌기는 어렵겠죠. 자, 오늘도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